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단순 회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종속변수와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분석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부터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급 통계에서 배우는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모두 다중회귀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단순 회귀와는 다르게 다중회귀 분석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준 다중회귀, 단계적 회귀, 위계적 회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내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표준 다중회귀 분석은 그냥 단순하게 2개 이상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만을 확인하는 목적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단계적 회귀 분석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은 변인들이라서 탐색적으로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위계적 회귀 분석은 우리가 선행 연구를 통해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표준 다중회귀 분석은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한다. 그리고 단계적 회귀 분석은 프로그램이 순서를 정해서 변수를 투입한다. 위계적 회귀 분석은 연구자가 가설에 의한 순서로 변수를 투입한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차이를 한번 예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신뢰, 인파워먼트가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표준 다중회귀 분석입니다. 단순 회귀했던 것처럼 분석 누르고 회귀 분석 누르고 선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독립 변수 칸에 조직 신뢰, 인파워먼트를 넣어주고 종속 변수에는 조직 시민 행동을 넣어줍니다. 자, 오른쪽에 통계량을 눌러주고 거기서 R제곱 변화량과 공산성 증단을 체크해 주시고 계속을 눌러주세요. 독립 변수 칸에 보시면 방법이라고 적힌 칸이 있을 텐데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그냥 입력으로 두고 확인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참 쉽죠? 그런데 여기서 단계적 회귀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에서 단계 선택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설이 조직 신뢰, 인파워먼트 순서대로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그 순서대로 독립 변수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먼저 조직 신뢰를 독립 변수 칸에 넣고 바로 위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인파워먼트를 독립 변수 칸에 넣고 확인을 누르면 위계적 회귀 분석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이렇게 다음 버튼을 누르면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독립 변인에 넣어준 거예요. 참 쉽죠? 위계적 회귀 분석은 조절 효과 분석할 때 사용되니까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새 분석 방법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결과를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회귀 분석 결과값 보는 거는 우리 단순 회귀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표준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조직 신뢰와 인파워먼트는 조직 시민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량을 보니까 0.298로서 29.8%가 조직 시민 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변수들이 한꺼번에 투입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각 변수들이 조직 시민 행동에 어느 정도의 설명량을 나타내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밑에 단계적 회귀 분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형이 두 개로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단계적 회귀 분석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진다고 했었죠. 결과를 보니까 인파워먼트가 조직 시민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R제곱 값이 0.241으로 24.1%를 설명해 주네요. 그 다음으로는 조직 신뢰인데 모형 2에서 인파워먼트와 조직 신뢰 R제곱 값이 0.293으로 나타났죠. 즉, 이 말은 조직 신뢰가 5.2%의 설명량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투입한 순서대로 조직 신뢰, 인파워먼트 순으로 회귀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 신뢰가 14.5%, 인파워먼트가 15.3%의 설명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방법에 따라서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좀 이상하죠? 아까 단계적 회귀 분석에서는 조직 신뢰가 5.2%였는데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니까 설명량이 14.5%까지 증가했잖아요. 그 이유는 조직 신뢰와 인파워먼트가 서로 유사한 변수라서 그렇습니다. 상관 분석을 해보면 0.325의 상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실시했을 때 인파워먼트를 먼저 투입하고 이후 조직 신뢰가 투입된다면
조직 신뢰는 인파워먼트와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먼저 투입된 인파워먼트가 그 겹치는 부분을 먼저 가져가 버리게 되고, 조직 신뢰는 겹치지 않은 부분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5.2%의 설명량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조직 신뢰를 먼저 투입하면 인파워먼트의 설명량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자,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다중 공선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중 공선성은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독립 변수들끼리 상관이 높아서 데이터 분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다중 공선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회귀 분석을 돌릴 때 통계량에서 공선성 진단을 눌러주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관계수가 0.80 이상이거나 공차가 0.1 미만, VIF가 10 이상, 상태지수가 15 이상인 경우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다중 공선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면 상태지수가 17.217로 15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중 공선성이 나타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논문을 쓰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변인끼리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0.80 이상이면 하나를 제거해야 되고요. VIF 값이 10 이상이거나 공차가 0.1 미만인 경우에 VIF 값이 가장 높은 독립 변수를 제거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 문제가 해결되셨을 텐데, 만약 다른 값들은 다 괜찮은데 상태지수만 15보다 조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상태지수가 VIF나 공차보다 조금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시하시고 그대로 논문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표본수가 적어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 표본 자료를 더 구해서 추가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중회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중회귀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앞으로 있을 고급 통계에서 계속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려드린 자료를 가지고 오늘 배웠던 것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홍이었습니다.